안녕하십니까. MBN 시사 스페셜 김만е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후에 강연차 발해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적폐 청산 과정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기적적 성장을 이룬 배경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활동이 전직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며 또 전직 대통령의 롤모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최근 적폐 수사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정치 현안들 6분의 패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치권도 돌풍의 해월기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대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입니다. 네, 김광덕 한국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전 정치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이을 씨라는 사람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나눈 대화가 어쩌면 미래와 역사를 바꿀 아주 중대한 것들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세로 오늘 이 토론에 임하겠고요. 이거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자세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예, 날이 찹니다. 따뜻한 평론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물어진 생각을 야물게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호위여사 김현성입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입니다. 네, 한미관계 개선도 한중관계 개선도 건전한 비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역시 건전한 비판 한 길로 쭉 가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젊은 보수 1회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살만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를 언론을 통해서 지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시사 스페셜 시간에 오늘 처음 자리했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팥장을 지켰던 거리의 기자. 오늘 무대에 처음 서봅니다. 오늘 시청률 떨어지면 전부 제 책임이라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채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를 보는 바른 시선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오늘 출연하신 만큼 보탬이 많이 들 것 같네요. 오늘 첫 번째 주제 한중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입니다. 일련의 과정이 최근에 쭉 있었죠. 사드 배치 과정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한중 간의 냉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난 7일,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 방문에서 정상회담도 있었고 국회 연설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됐을까. 어쨌든 간에 최근에 와서는 그동안에 경색된 한중 관계 좀 해빙이 시작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어쨌든 풀리는 분위기인데 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또다시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공식적인 회담도 남아있는데 되게 뭔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인데 야당은 또 외화 내빈이다 이런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듣고 패널들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매경항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我们相信今天的会晤将会为下一阶段两国关系的发展和双方在半岛问题上的合作发挥重要的引领作用。 예, 양 정상의 지금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는 넥타이 색깔도 같이 맞췄다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최근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박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봉합인데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른다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해빙 분위기를 갖고 있는 한중 관계,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읽을 수 있을지
소개는 본인 소개는 제일 늦게 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분석은 장윤성 기자가 제일 먼저 해주겠답니다. 네, 사실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예. 당초 원래 30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상당히 회담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시간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그 정상회담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했던 실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예.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 12월에 있을 단독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이때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충실히 해가야 되는 것인데요. 예. 핵심적으로는 이미 우리 정부가 얘기한 대로 산불 정책인 것이죠. 이게 사드에 대해서 추가 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MD 편입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당했던 사드 보복에 해당하는 경제적 조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노력들을 12월 회담에서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이제 과제가 좀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하신 뭐 산불 관련해서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부분은 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나라에서 강조를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양국 관계의 중요한 시기고 지금 발전적으로 가는 국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진핑 얘기 중에서 최근의 상황이 바로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인 지금 국면에 있다, 시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느냐 변수가 많이 걸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종훈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 예. 그러니까 비욘드에 땅이 굳어진다 그랬는데 결국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중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미 간의 관계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땅도 이게 찰흙이 있고 이 모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중 간의 관계는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마사토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정도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좀 부스러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좀 그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국면이 확실히 전환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내년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 그 즈음까지는 이 화해 무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도 이 차기 지금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지금 어떻게든 지금 국내로 모셔오려고 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평창올림픽에 많이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직결이 되고 그것도 이외에 또 사실은 북한이 참가하느냐 마느냐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도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좀 삼불 원칙이랄까 예. 약간 양보를 조금 많이 한 그런 이제 협상을 좀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인데 일단은 이번에 나온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제 그 평창올림픽도 직접 참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초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당분간은 이 좀 화해 분위기, 이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요. 지난 7월 달에 유럽에서 만났을 때는 넥타이 색깔이 서로 조금 달랐는데 뭐 오히려 다른 게 조화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청색, 빨간색. 지난 7월 달에 독일에서 만났을 때 그랬었는데 이때도 여러 나라들이 정상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만났기 때문에 뭐 단독 정상회담은 다른 차원이고 이번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색깔 비슷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보니까 국내 정치 과정에서도요. 야당한테 협치 부탁할 때 그때 누군가요? 안철수 대표 만날 때 국민의당 색깔 맞춰가지고 뭐 초록색, 연두색 개통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트럼프 만날 때 같은 색깔도 또 같이 맞췄죠. 그랬는데 이게 서로 의전팀끼리 조율을 사전에서 파악해서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네, 김능구 대표 얘기해 주시죠. 예, 금방 빨간색 넥타이를 같이 메고 왔다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화면에 보듯이 그 표정은 네. 상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 활짝 웃는 반면에 그 지금 시진핑 주석은 조금 굳어 있습니다. 아, 이번에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카메라가 그 순간 잡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랬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의있게 봐야 될 부분이 사전 실무 조정 과정에서 사드 문제는 이야기 언급을 안 한다. 예. 이렇게 사전에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시진핑 주석은 분명하게 예. 그 사드 문제를 갖다 짚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지켜보겠다. 지금 우리가 그 10월 31일 좀 전에 설명한 사드 공동 발표문을 했잖아요. 예. 그때 말한 산불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겠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그 한중 관계를 봉합한 것이다. 예. 이 지금 우리가 12월 정상회담을 보고 시간을 번 정도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저는 야당의 비판을 좀 유심하게 이번에는 청와대도 좀 봐야 된다고. 야당의 비판. 예. 그래서 이번 12월 정상회담에서 과연 우리가 사드 문제라든지 북핵 부분의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네. 거기서 또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하게 이야기가 될 것이고 네. 저는 더욱더 긴장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북핵 문제에서 어떤 해결을 갖다가 노력해야 된다. 이 한 가지만 네. 딱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중국 보고 북핵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라.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60년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창의적인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북핵 공조 합의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반면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금 백혜련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죠. 브리핑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또 북핵 공조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의 경우는 외환 내빈이다. 실질적인 합의 없다. 뭐 이런 아주 좀 박한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 평가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외환 내빈 또 풀이까지 밑에 해놨네요. 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비어 있다는 얘기했는데 국민의당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요. 그렇게 좋은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다. 구체적인 해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장윤선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정도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좀 가져올 수 있나? 어차피 좀 한계가 있나 좀 모르겠는데요. 그렇긴 합니다. 지금 보니 김현성 부원장 의견이 좀 다른가 보네요. 저는 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저는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당히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전인 정부가 만들었던 이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 정부가 되게 의젓하게 전 정부 탓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조용히 풀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교 라인에 대한 조금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묵묵하게 또 참아준 국민들에 대해서도 좀 견뎌준 국민들에 대해서 얘기도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문제를 과연 지금 어떤 우리 독자적인 주도적인 힘으로 이 문제가 지금 풀리고 있느냐라기보다는 저는 이 문제는 그 시진핑 주석의 어떤 중국몽, 중국의 꿈, 그러니까 1대1로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냐면 지난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중국이 취하지 않았던 외교안보 라인 두 가지를 원칙을 깼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중국은 드러나지 않고 외교를 한다. 도광양해라는 그런 원칙과 그리고 선두에 서지 않는다라는 등속평이 얘기한 그런 이 원칙까지 깨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것이 맞아떨어진 거고 그래서 조금 그 실제 한중 간의 정상회담까지 가기 전까지 조금 더 진지하게 준비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뭐 전지현 씨 지금 다시 광고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이른바 그 사드 갈등으로 서로 관계가 경색되면서 뭐 수출도 됐었지만 그동안에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스타들, 연예인들이 안 나왔었는데 지난 12일부터 지하철 광고, 면소리담 관련 광고에 전지현 씨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알리바바 또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 전지현 등이 등장했다고 해서 풀리는 분위기인데 김광덕 부장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결정은 또 많이 남아있겠지만은 다른 경제적 분야라든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이제 풀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광고에 전지현 씨가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금한령이 이제 사실상 해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비도 나오네 보니까요. 그런 거는 바로 뭐를 보여주느냐. 바로 이제 경제 문화 분야의 보복이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이제 사드 배치 이후로 계속 되어온 그게 이제 풀려가고 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실리적으로 어떻든 어차피 세계 두 개, 이 양대 강국이 하나인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그동안 보복을 했을 때 서로 경제 보복을 하면 서로 불리합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게 해제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얻어낸 굉장히 실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분상으로 외교라고 하는 거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있는데 과연 한번 굳어질 때 어떤 식으로 굳어지느냐가 앞으로의 또 외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선례가 되는데. 근데 이제 얘기했지만 아까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어느 분이요? 우리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이번에 이러한 게 해제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 정부가
삼노후 정책을 발표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삼노후 정책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예, 입장 차이들이 있는 이거에 거죠. 대해서 예. 이제 비판적인 보수 쪽이라든가 이런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삼노라는 게 뭐죠? 삼불이라는 것이? 예,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한다. 그다음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 네.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그러니까 군사동맹으로 중국이 걱정해왔던 바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것인데. 중국이 바라는 바들이 그렇죠. 많이 예.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력적이고 또 주권이 일부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중국으로부터는 그럼 우리가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도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게 없이 그렇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우리가 좀 밀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비판적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회담은 다자 회담 속에서의 어떤 좀 짧은 회담이었기 때문에 다음 12월의 회담에서는 예. 우리도 어떻든 중국이 강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얻어낼 걸 얻어내면서 앞으로 좋은 외교 선례를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정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아까 외화내빈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속빈강정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외교란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주권을 내주고 받은 것은 사실 달랑 그만역을 사실상 해제했지. 그것에 대한 유감조차도 사실 받아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직전에 이와 같은 10월 30일, 10월 말에 이와 같은 그 삼불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그 맥마스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확정적으로 세 부분에 관한 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포기했다고 보진 않는다. 한마디로 외국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군사 외교에 관한 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권이 손실됐었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었느냐?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유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약속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온 뒤에 한국 어떤 땅이 굳을 것이냐? 땅이 굳으려고 하면은 금성 맹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이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는 비판은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좀 추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간을 보면서 정말 확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확언을 해버리죠? 우리는 삼불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파격이 아니라고 하고서 입장 표명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한 적은 결국 그 정도 되려고 없고요.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쌍중단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북한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쌍중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우리는 외교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 입장에서는 쌍중단 얘기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쌍중단이 뭐죠? 시청자를 위해서 좀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매년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을 2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또 여름에도 하고 이게 매해 하고 있는데 이 훈련과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그러니까 동시에 중단하자. 내려놓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걸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거죠? 그것을 중국이 쌍중단의 형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주장의 이유는 핵심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찌됐든 우리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러야 되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평창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답방 형식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적인 과정에 있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야당이 자꾸 지금 이 정세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제가 무슨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먼저 놓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국내 정치를 풀어야지 외교의 문제를 국내 정치적 요소로 계속 끌고 가면 정치적 불안만 더 커진다. 그거에 대해서 불안이 제가 커지는 짧게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제도화된 것을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제도화된 것은 전혀 없이 인적인 것만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3대 원칙을 준 반면에 중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원칙의 변동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저 하는 것이 어떤 한한역을 풀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그냥 연예인이 그냥 중국의 광고에 등장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쌍중단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칙에 대한 어떤 예. 일부 수정에 대한 어떤 기미라도 있어야지 준 것은 많이 주고 받은 것은 없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이 무슨 어떤 그 어떤 외교의 알겠습니다. 성과라고 할 수가 아니, 있겠습니까? 저는 네. 참 변호사님 뭐 말씀 충분히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 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그 다자 외교하러 가셔갖고 에이펙 가신 거예요. 에이펙 가셔갖고 두 분이서 예. 잠깐 만나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만나자, 더 사귀어 보자. 예. 아니 사람들 관계에서도 어쩌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자마자 결혼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는 하시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정 그동안에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통역기구 40분 만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 이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종훈 박사 꼭 하고 싶은 짧게 좀 말하세요. 예, 그러니까 할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드 보복 조치 중단을 누가 가장 원했을까요? 대기업이 더 원했을까요?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원했을까요? 사실은 대기업들이 더 원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하.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도 네. 쉽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대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더 빨리, 더 많이 내주고 이 금한령을 풀려고 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점도 함께 우리 보수 진영 쪽에서 좀 예. 고려를 하면서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내놓는 게 좋겠다. 예.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푸는 것을 네. 굉장히 잘 됐다라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논평을 내놨어야 정상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진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최준영 변호사는 강효상 대변인이 평가했던 외화 내빈이라는 이런 정도의 점도 돌아봐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까 김능구 대표도 약간 역시 여당으로서 그런 건 참고하는 것은 나쁠 리 없겠죠. 예. 또 경우에 따라서 외화 내빈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9월 3일 날 중국의 전승절 기념 때 당시 천안문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화려하게 주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1년 뒤에는 사드 배치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게 더 외화 내빈일지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0초만 나갈게요. 10초만. 10초를 계속 합하면 100분이 되겠네. 얘기하세요.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전에 그 당 그 주석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모태동 등소평을 이어서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서 이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들어갔습니다. 네. 당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이 사드가 핵심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봉합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정면 돌파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그래서 봉합이라고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른 봉인이 언제 다시 뜯겨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마 다 감안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 점에서는 야당이 지적하는 바도 완전히 배제할 것은 아니고 참고해서 좀 도움을 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